2025년 7월 23일입니다. 오늘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에 울산의 현대그룹 투쟁에 맞추어서 인천제철투쟁을 이끌고 대우자동차 등 대공장과 함께 인천 지역에서 중공업 재벌사업장 투쟁의 포문을 열었던 우리 최성해 선생님을 모시고 87년 전후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 상황 그리고 인천제철투쟁의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엔진 파업 터지고 하면서 같은 이제 현대 계열사니까 영향이 바로 올라왔죠. 우리 현장까지. 근데 이제 직접 그렇게 주도할 만한 세력이나 이런 건 없었고, 그때 이제 뭐 화장실이나 막 이런 낙서 운동하고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었죠. 같이 할 만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이제 주변을 찾고 있었는데, 지금 퇴직했던 전 문상기 노조위원장, 그분이 어용노조 있을 때 이제 그 저녁 야식으로 그 빵을 주던 이제 그때 소보로 빵이었는데 안과가 없었어요. 그걸 이제 한 개씩인가 두 개씩인가 이제 야식 대 현장에 막 그거를 듣고 이제 분노해갖고 그 같은 동료들 빵을 걷어다가 노동자 앞에 팽개치면서 니들이나 처먹으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고 싸웠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친구를 근무가 조가 달라갖고 제가 하루 쉬면서 찾아갔었어요. 찾아가갖고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교류도 하고 이제 이런 생각도 자꾸 나누고 그런 몇몇이 이렇게 주변에 또 있었던 거기 이제 87년 파업투쟁 할 때 미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제가 낙서 뭐 하고 막 이런 이제 뭐 좀 분위기 작업을 하다가 이제 홍보물을 하나 준비를 했었어요. 이제 우리가 12시간 막교대 근무하니까 그걸 이제 꽃배기라고 우리 현장 노동자들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꽃배기 없는 세상에 살아보자 해갖고 이제 홍보물을 막 작성해서 그때 손으로 써서 뿌렸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썼던 것 같아요. 반응이 엄청 폭발적이었어요. 이제 그 탈의장에다 하나씩 이렇게 몰래 꽂아놓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여기저기서 이제 누가 데모한다, 많이 이제 현장 분위기는 뒤숭숭했었는데 그 홍보물을 싹 뿌리고 나서 갑자기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이 홍보물을 뿌린 사람이 데모를 주도할 거다 딱 기다리는 모드가 돼갖고 사실 그때 8월 한 중순까지만 해도 제가 막 주동해서 파업을 해야겠다는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홍보물이 계기가 돼버린 거죠. 내가 안 하면 우리 현장 동료들이 엄청난 좌절감에 빠질 것 같다는 이제 위기감 그게 컸었어요. 그때 누구하고 의논을 하셨어요? 우리 입사 동기 중에 일부, 그 다음에 이제 문상기 위원장, 그 정도로 해서, 파업 준비를 했었죠. 플랜카드도 이제 막 개별적으로 제작해서 옷장에다 숨겨놓고, 홍보물도 이제 복사해서 숨겨놓고, 이제, 디데이를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겁이 나니까 회사에 이제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자수를 한 거죠, 미리. 그래갖고, 회사가 발칵 뒤집히고 이제 다 준비했던 현수막 뭐 이런 거 다 뺏기고 그리고 나서 노조위원장한테 가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때 준비했던 인원들이 다 와서 노조위원장이 이제 뭐 그 준비했던 홍보물 보고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뭐 훈계하듯이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해결할 테니 니들 꼼짝 말고 있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무마책을 그때 썼었죠. 그날 저녁 면담하고 나오면서 막 이제 내가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막 내걸었어요. 그랬더니 노조위원장이 요구 조건 칙칙 찢어버리더라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니까지 뭐 이런 식의 아마 태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담 마치고 나오면서 문상기 그 양반이랑 둘이 야 상황이 이럴 것 같으니까 당장 바로 결행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 다 날아가게 생겼다. 딱 두 사람만 결단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밤늦게 이제 여기 그때 일꾼교회 가갖고 홍보물을 막 밤새 만들어서 새벽에 들고 이제 아침 출근하는 탈의장에서 이제 뿌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파업이 시작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탈의장에서 이제 이렇게 경비들이랑 이제 뭐 실갱이하고 몸싸움하고 뭐 이러다가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바로 정문 통제하고 퇴근하지 못하게 이제 모이자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현장을 돕시다 하면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도니까 전체 공장이 다 꺼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몇 시였습니까? 아침 8시쯤이었던 거죠. 아직 출퇴근 딱 그 시간에 교대 시작을 시간. 하셨고, 이제 그때는 이제 파업을 해야 되니까 홍보를 집중적으로 돌리고 있었던. 근데 그거를 듣고 경비실에서 이제 달려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가서 얘기합시다 하고 이제 막 손을 잡아 끌고 아마 거기서 끌려 나갔으면 끝났을지도 모르겠다 싶은데 거기서 이제 언성이 높아지고 뭐 싸우고 막 이런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호응하게 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경비들은 제압이 됐고 정문을 우리가 장악했던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야간 작업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출근자들은 들어오고 야간 작업자들은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저쪽 끝에서 그 공구 막 집어 던지고 달려오는 조합원들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같이 일하던 동료들. 그래서 그때 이 싸움 이겼다는 생각이 그때 시작할 때 딱 들었던 거죠. 동천으로 진출하게 되는 것은 며칠 만이었습니까? 날짜는 좀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뭐 한 3일차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뭔가 좀 우리가 확실하게 세력을 보여줘야 된다,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그런 여론들이 생기고 하니까, 거기다 이제 우리는 중장비들이 있잖아요. 중장비를 끌고 일단 동인천을 점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출발을 했죠. 앞에 제일 큰 이제 크레인이 가고, 그 다음에 지게차 가고, 이제. 근데 그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그 지하 철교에 딱 크레인이 걸린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보무당당하게 기세등등하게 이제 쫙 끌고 중장비 앞세우고 뭐 경찰도 뭐 노타지죠. 그 정도 위세면. 그래서 갔는데 앞에서 딱 걸리면서 대열이 딱 주춤 하는 순간에 이제 막 그 경찰들이 사과탄 던지고 막 하면서 이제 크레인 기사들 끌고 나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대호가 깨졌죠. 한번 일부 이제 연행되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이제 그 동부경찰서였나요? 구출하러 가야 된다 하고 또 이제 나와갖고 송림동 로타리까지 진출해서 이제 연좌농성 좀 했었죠. 이제 두 번째 가도 진출이었었고요. 거기가 그때는 제철 조합원들이 제일 자주 가는 술집 편이었습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그쪽 술집 사장님들도 와서 지원하고 했던 그런 경험이죠. 정리되는 과정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나서 회사가 어용 노동자를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서 이제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를 제끼고 기존의 노동조합이랑 합의를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기존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사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회사랑 이제 면담을 하는데 조합원이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갖고 본관을 딱 포위를 하고 넌 내려와라는 거예요. 안 내려오면 끌어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저하고 이제 문상기 뭐 몇 사람 이제 그 구속된 게 사실은 이제 그 건으로 걸은 거거든요. 이제 집단 폭행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잘못하면 조합원들이 그냥 뛰어들어가서 박살을 낼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끌고 내려온다. 그래갖고 이제 비상대책위원들하고 몇 사람이 이제 올라갔고 이제 또 성질 급한 조합원들도 좀 우르르 몰려왔고. 그래서 조위원장을 회의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서 딱 모아놓고 당장 내려가서 너 이제 사퇴 선언해라. 근데 사퇴 선언을 거부를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걸 강제로 끌고 내려갔죠. 끌고 내려가갖고 사퇴 선언을 시켰어요. 자기가 이제 도저히 그 위세 못 견디니까 노동조 위원장한테 사퇴하겠다. 그리고 나서 회사가 이제 급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가 완전히 소진되니까 할 수 없이 비상대책위원이랑 합의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때 합의사항이라고 해서 뭐 한 20몇 가지 정리된 게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거기서 이제 협상을 하고 회의를 마무리를 했죠.